2026년 6월 24일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오픈AI가 칩 하나를 공개했습니다. 그런데 그 칩을 만든 건 엔비디아가 아니었어요. 브로드컴이었습니다. 이름은 할라피뇨. 설계부터 완성까지 걸린 시간은 단 9개월이었고요. 바로 그 시각 엔비디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적을 찍고 있었습니다. 한 분기에 매출 816억 달러, 데이터 센터만 92% 성장.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. 엔비디아가 망해서가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사주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엔비디아를 쓰지 않아도 돼 자기만의 독자적인 칩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거든요. 오늘은 왜 월가에서 엔비디아 독점은 이미 끝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보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61%가 단 4개의 고객에서 나옵니다. 1년 전만 해도 36%였는데 지금은 61%예요. 심지어 한 고객이 혼자 22%를 차지할 정도로 쏠려 있고요. 그럼 이 4명이 누구냐?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아마존, 구글입니다. 세계에서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주는 큰 손들이죠. 그런데 바로 이 4회사가 지금 전부 자기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. 구글은 TPU, 아마존은 트레이니엄,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, 메타는 MTIA. 무슨 뜻이냐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명단과 엔비디아의 미래 경쟁자 명단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진 겁니다. 독점 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수의 고객한테 인질로 잡혀있고 그 인질범들이 칼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그냥 으름장이 아니라는 걸 올해 봄에 구글이 증명했습니다. 2026년 4월 구글은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하고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어요. 최대 100만 개의 자체 칩 TPU, 1기가와트가 넘는 전력 규모, 수백억 달러짜리 딜이었습니다. 원래 이만큼의 AI 인프라라면 그 돈은 전부 엔비디아로 흘러갔어야 할 돈이에요. 그게 통째로 구글로 센 겁니다.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.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가 엔비디아 칩을 단 한 개도 쓰지 않고 오직 자체 칩 TPU만으로 훈련됐다는 겁니다. 그동안 업계의 상식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는 엔비디아 칩이 아니면 못 만든다는 거였거든요. 바로 그 공식이 깨진 거죠. 다른 셋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마존은 인디애나에 2.4기가와트, 15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자체 칩 트레이니엄을 50만 개나 깔았어요. 연말이면 100만 개를 넘긴다고 하고요. 아마존은 이걸 대놓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비엔비디아 컴퓨팅 단지라고 부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 최신 AI 모델을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자체 칩 마이아에서 돌리고 메타는 6개월마다 새 칩을 내놓으면서 성능을 수십 배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5개 회사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물론 솔직하게 짚고 갈 부분도 있습니다. 아직은 이 자체 칩들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. 메타도 우리 칩이 엔비디아를 대신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같은 분기에 엔비디아 칩을 오히려 더 샀거든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당장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. 모두가 같은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.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고객들이 다 같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까요?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산수입니다. AI 연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. 모델을 똑똑하게 가르치는 훈련, 그리고 그 똑똑해진 모델을 실제로 써먹는 추론이요. 그런데 지금 AI 연산의 3분의 2가 훈련이 아니라 추론입니다. 우리가 챗봇한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도는 게 추론이거든요. 규모가 이만큼 커지면 추론칩을 30%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그 개발비 본전을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뽑습니다. 여기서 엔비디아의 진짜 약점이 드러나요.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은 75%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비디아의 대표칩 H100의 실제 제조 원가는 3,000달러 남짓인데 파는 가격은 25,000에서 3만 달러예요. 잘 만들어서 비싼 게 아니라 독점이라서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. 고객 입장에선 이 75%가 매년 엔비디아한테 꼬박꼬박 바치는 세금이에요. 자체 칩은 바로 그 세금을 떼어내는 도구고요. 그러니까 이 세금을 떼고 싶은 동기가 고객 전원에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추세가 이미 뒤집히고 있습니다.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빅테크 자체 칩 출하량은 44% 넘게 늘어나는데 엔비디아 GPU는 16%입니다. 거의 3배 차이고 2028년이면 자체 칩 출하량이 사상 처음으로 엔비디아를 넘어선다고 전망해요.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. 오픈AI가 구글 TPU를 한번 검토해본다는 소문이 돌자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였어요. 오픈AI가 받는 칩 가격을 30%나 깎아준 겁니다. 오픈AI는 구글 칩을 단 한 개도 사지 않았는데 말이죠. 대체제가 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 천하의 엔비디아가 스스로
정도 값을 내린 거예요. 아마존 클라우드도 작년에 엔비디아 칩 대여료를 44%나 내렸습니다. 독점의 핵심인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? 엔비디아는 지금 시가총액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입니다. 그런데 이 회사 매출의 88%가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만 나와요. 한 다리로선 거인인 셈이죠. 그리고 이 5조 달러라는 가격표에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영원히 75% 마진을 누리는 독점 기업일 거라는 가정이 통째로 박혀 있습니다. 만약 그 가정이 흔들리면 실적이 계속 늘어도 주가는 먼저 빠질 수 있어요. 비슷한 일을 우리는 정확히 25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. 시스코라는 회사입니다. 2000년 닷컴 시절 시스코는 인터넷 장비를 거의 독점하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어요. 모두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. 그런데 고객이었던 통신사들이 투자를 멈추자 주가가 88% 빠졌습니다. 시스코를 믿고 노후 자금을 넣었던 사람들은 주가가 8분의 1로 토막나는 걸 지켜봐야 했고 그 돈을 되찾는데 무려 25년이 걸렸어요.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시스코는 지금도 멀쩡히 장사하고 있습니다.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라 이 독점은 영원하다는 믿음에 매겨졌던 바로 그 가격표였던 거예요. 물론 엔비디아가 시스코처럼 된다는 단정은 아닙니다. 다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고객들이 동시에 떠날 준비를 하고 거기에 7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AI 투자에서 아직 돈이 안 나온다면 그 두 방아쇠가 같이 당겨지는 순간 시스코의 데자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참고로 시스코는 당시 미국 GDP의 4%였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14%예요.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충격의 크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그럼 이게 우리 한국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? 두 가지로 직격입니다. 첫째, 엔비디아는 한국의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입니다. 동시에 S&P 500 지수의 8%, 나스닥의 12%를 차지하죠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엔비디아를 직접 들고 있든 미국 지수를 들고 있든 한국 투자자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. 둘째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. 방금 말한 그 모든 자체 칩에도 결국 한국이 만든 메모리 HBM이 들어갑니다. 엔비디아가 흔들려도 칩을 만드는 주인공이 삼성이나 SK, 하이닉스 쪽으로 옮겨갈 뿐 메모리 수요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한국 입장에선 엔비디아 독점이 깨지는 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묘한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.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 달러, 이 중에서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설명되는 건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영원히 75% 마진의 독점을 누린다는 그 하나의 가정에 매겨진 프리미엄입니다.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건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니에요. 엔비디아는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.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 독점이 영원할 거라는 믿음, 바로 그 프리미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빅테크의 자체 칩이 정말로 엔비디아 물량을 줄이기 시작하는지. 둘째, 엔비디아의 75% 마진이 끝까지 버티는지. 셋째, 7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AI 투자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지. 이 세 가지가 5조 달러짜리 거인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